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신석기 그리고 구석기 원시인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죠? 잘 들리면 박수! 어색하죠? 선생님도 어색해요. 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립을 알기 위해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은 청동기는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저번에 뵀던 거 기억 한번 해볼까요? 구석기 그리고 신석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석기는 뗀석기예요. 뗀석기는 조각을 떼어내서 만들죠. 신석기는 간석기예요. 그래서 간석기는 돌을 갈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 신석기 혁명은 바로 뭐죠? 농업의 시작이에요. 농경혁명이에요. 농업의 시작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한반도에 청동기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바로 벼농사의 시작이에요. 벼농사는 왜 중요하냐? 그 이전에 있었던 조, 피, 수수 그런 거보다 쌀은 먹으면 많이 배가 불러요. 그리고 이때 농경기술도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먹고 남는 것도 생겨요. 효율적인 농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고 이 도구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됐고 잘된 농사 때문에 먹고 남는 농산물이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그 당시에 반달 돌칼을 한번 볼까요? 농경의 발전, 반달 돌칼 사용. 이걸로 농사를 졌습니다. 반달 돌칼이 뭐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반달 돌칼, 반월형 석도. 영어로도 써있죠? 하프 문스톤 나이프. 이게 바로 반달 돌칼이에요. 우선 종이로 만들었지만 이거를 돌로 만든 칼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긴 돌로 만든 칼, 이쪽이 바로 칼날이에요. 여기에다가 끈을 꽂고 이 끈에다가 손을 딱 넣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삭이라고 해봅시다. 이게 식물의 줄기예요. 그럼 이 식물의 줄기를 잡고선 식물이다. 이 반달돌 칼로 싹 잘라서 추수를 하는 도구죠. 바로 낫의 조상이에요. 반달돌 칼. 이런 게 있어서 농경 기술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증대했죠.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벼농사가 보급이 됐습니다. 이 벼농사가 보급이 되고 생산력이 증대되고 일부 지역의 원시적인 관계시설이 축조돼요. 선생님이 여기 일부러 관계를 한문으로 썼어요. 따라하세요. 관계시설. 안 하니까 웃기다. 너무 어색하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관계시설. 여기저기에서 관계시설이라고 따라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 관계의 한문은 바로 물될 관, 물될 개. 그래서 물되고 물된다. 농사 지으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물이에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건 조피 수수를 짓건 뭘 하건 물이 많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그것만 보고 농사 지을 수는 없으니까는 여러 가지 물대는 저수지나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관계시설입니다. 컴퓨터가 왜 이럴까요? 선생님 컴퓨터 갑자기 꺼졌어요. 무서웠어요. 그 다음에 먹고 남는 식량이 생기니까는 이러한 식량을 저장합니다. 공동창고에 저장을 하죠. 농경의 발달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인데 잠깐만요. 좀만 올릴게요. 느껴져요? 바뀌는 게? 됐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잘 보여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 많이 어색하죠? 미안해요.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계급사회가 등장합니다. 따라하세요. 계급사회.
구석기와 신석기는 어쩔 수 없이 평등했어요. 평등하지 않으면 굶으니까요. 이때는 계급사회가 등장해요. 뭐 때문에? 잉여 생산물 때문에. 잉여. 남는다. 남을 잉, 남을 여. 먹고도 남고 남았어. 이런 게 바로 잉여 생산물입니다. 먹고 남은 게 있어요. 그럼 그 남은 걸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나눠 가지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똑같이 나눠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강한 자가 많이 갖고 이 가진 걸 가지고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좀 더 딴 사람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고용하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해서 이제 계급이 생기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정일치. 제사, 정치. 제사와 정치의 지배자가 한 명이다. 이따가 배우겠지만은 단군 왕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바로 재정일치의 대표적인 지배자죠. 고조선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집단 내의 계층이 분화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잉여 생산물로 인해서 먹고 남은 게 있고 이로 인해서 일하지 않고도 신분을 누릴 수 있는 계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에, 마을과 마을 사이에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웃 부족을 정복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방어치락을 만들죠. 요새를 만들죠. 여러분, 요새, 방어치락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저지, 낮은 곳이 좋을까요? 고지, 높은 곳이 좋을까요? 당연히 높은 곳, 언덕, 고지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다가 마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 씨족사회가 아니고 부족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씨족이, 여러 씨족이 모이고 뭉쳐서 만들어지는 부족사회가 성립이 되는 거죠. 초기 형태의 국가가 출현합니다. 그리고 부계 중심 사회. 따라하세요. 부계가 뭐죠? 아빠예요. 청동기 시대 이전에는 모계 중심 사회였어요. 엄마 중심 사회였어요.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 이르려면 농사짓기 힘들어요. 전쟁하기 힘들어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강력한 남자 중심의 사회, 아빠 중심의 사회, 부계 중심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청동기 시대에는 뭐 여러 가지 도구가 만들어진다. 청동기도 있고 석기도 있고 한다 하지만은 여기서 한번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이따 편집하면서 사진이나 글이나 그런 것도 많이 넣을 거예요. 카메라 화면 조금만 내릴게요. 미안해요. 카메라 화면 내렸어요. 신기하죠? 청동기 시대의 유물과 유적이에요. 청동기의 사용. 이 청동기는 흔했을까요? 귀했을까요? 귀했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주로 무기나 공구 그리고 의뢰용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무기는 뭔지 알죠? 전쟁 무기. 청동기는 석기보다 강력해요. 그래서 무기로 만들었고요. 공구는 뭐예요? 공구, 도구, 툴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농사 짓는 이런 반달 돌칼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죠. 의뢰용 도구, 바로 제사 도구예요. 청동, 방울, 짤랑짤랑, 청동, 거울을 몸에다가 톡톡톡톡톡 붙이고 그리고 청동으로 만든 여러 가지 도구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더 강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고 하늘에게 선택된 것 같았죠. 이 청동기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잇 아이템이었죠. 농기구 보도록 합니다. 농사 짓는 데는 농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농기구는 청동으로 못 만들었어요. 청동은 너무 비싸니까, 귀하니까, must have니까. 그래서 돌이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가 있습니다. 돌도끼, 반달돌칼. 아까 얘기한 바로 이것, 반달돌칼. 자꾸 나오죠? 시험에 낼 거예요. 토기, 민무늬 토기 있습니다. 민무늬 토기. 여기 민무늬 토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민무늬 토기. 민무늬의 무늬는 뭘까요? 민무늬의 무늬는 없어요. 그래서 민무늬 토기예요.
한반도에 있었고요. 미송리 식토기 따라하세요. 미송리 식토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가 있으면 미송리 식토기, 귀가 있으면 미송리 식토기, 귀가 있으면 미송리 식토기. 미송리 식토기 사진을 붙일 거예요.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나온 게 바로 미송리 식토기예요. 미송리 식토기는 중요해요. 왜? 땅을 팠어요. 열심히 땅을 팠어요. 땅을 팠는데 미송리 식토기가 똥 나왔어요. 그럼 그 땅은 누구 땅이다? 고조선 땅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오케이? 좋습니다. 무덤, 고인돌과 돌럴 무덤이 있습니다. 땅을 팠는데 역시 고인돌이 나왔다. 돌럴 무덤이 나왔다. 이러면 청동기 시대고요. 특히 고인돌이 있다. 고조선 땅, 우리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한반도는, 우리 고조선은 고인돌의 왕국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는 곳, 한국으로 놀러 오세요. 코리아 화이팅. 원시신앙 관련 바위 그림이 있습니다. 아, 미안해요. 돌럴 무덤이 뭐냐고요? 고인돌은 다 알죠? 돌, 큰 거, 덮개돌, 그리고 돌이 있어서 기둥이 되는 거. 이거는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이렇게 돌이 없는 거, 바둑판식 고인돌. 그림이 떴을 거예요. 돌럴 무덤, 돌을 널판지처럼 만들어서 이걸로 무덤을 만들었어요. 땅에다가 칸 만들어서 무덤을 만든 겁니다. 이것도 역시 돌럴 무덤 여기 보이고 있겠죠? 선생님이다 보여줄 거예요. 원시신앙, 바위 그림, 절벽, 바위,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중요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바위 그림이죠. 고래가 있어요. 반구대 암각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 장길의 암각화는 동심, 원이나 네모, 세모 이런 추상적 무늬가 많이 있는 게 바로 고령 장길이 암각화예요. 울주 반구대 암각화를 보려면 울주까지 가려면 힘들죠. 롯데월드 민속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재현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합니다. 아니면은 뭐 국립중앙박물관 거기에 가도 반구대 암각화는 재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드디어 고조선이 성립이 됐습니다.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너무 빨라요? 아니에요. 지금 얼마 안 지났어요. 고조선의 성립.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는 맨 처음에 만든 우리나라 이름을 고조선이라고 했을까요? 단군 할아버지가 안녕 나 단군이야. 우리나라 이름 뭐냐고? 고조선이지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그냥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졌거든요. 그런데 이성계도 조선을 만들고 단군 할아버지도 조선을 만들었어. 조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에서는 우리가 조선이니까는 단군 할아버지의 조선은 옛 고자를 써서 옛날 조선 고조선이라 부르자. 그래서 우린 지금 고조선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우리 민족이 세운 최초의 국가입니다. 건국의 시조, 단군 왕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재정일치의 지배자. 단군은 정치의 지배자. 왕검은 종교의 지배자. 바로 바뀌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해요.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단군은 종교의 지배자, 왕검은 정치의 지배자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단군은 뭐다? 단군은 종교의 지배자. 왕검은 정치의 지배자. 왕검이라는 말이 계속 변해요. 왕검이란 말이 변해서 뭐가 된 줄 알아요? 왕검. 임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왕을 순수 우리나라 말로 왕검에서 온 임금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단군은 뭐다? 종교적 지배자. 왕검은 뭐다? 정치적 지배자. 정치의 지배자, 종교의 지배자가 오직 한 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일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재정일치. 단군 시대의 내용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늘에 환인이 있었어요. 환인은
하늘에 있는 최고의 신이에요. 이 환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이 아들의 이름은 바로 환웅이에요. 환웅이 하늘에서 봤어요.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봤는데 야, 저기 태백산 신단수 밑에 정말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이 아빠 환인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내려가서 저기에다가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인이 얘기했죠. 내려가거라. 그래서 환웅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갔죠. 등등등등등등등등. 내려가는데 그냥 내려갔을까요? 바람의 신, 구름의 신, 비의 신, 바람의 신, 풍백, 구름의 신, 운사, 비의 신, 우사. 이 세 명의 신은과 함께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구름을 타고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이 셋, 비바람, 구름을 다스리는 자와 함께 갔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조선은 농경사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농경사회. 비, 바람, 구름이 농사질 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내려가니까는 여러분 삼국유사에서 봤을 거예요. 환웅이 내려가서 멋진 정치를 하니까는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와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쑥과 마늘을 줘서 이거 먹고 동굴에서 버텨! 그러면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사람이 됐다. 누가? 곰이. 곰은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그게 바로 누구다? 웅녀.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결국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은 누구다? 단군.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말이 돼요? 선생님, 우리가 애예요? 여러분은 애가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이제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학생이죠. 이제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군 이야기 속에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 바로 부족 연합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환웅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늘은 어디를 뜻하죠? 북쪽을 뜻합니다. 북방에 발달된 청동기를 쓰는 부족, 하늘신의 부족, 이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우리 한반도에 보니까는 곰을 토템,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를 자기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호랑이 부족이 있었다. 그래서 환웅 부족이 생각을 했다. 누구와 힘을 합해서 이 지역을 먹을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호전적인 호랑이 부족보다는 곰을 수호신으로 섬기는 곰 부족이 좀 더 같이 일하기 좋았다. 연합하기 좋았다. 그래서 곰 부족과 부족 연합을 해서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다? 고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많이 얘기했지만 재정일치사회였고요. 기억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드디어 고조선의 발전과 철기 문화의 수용이에요.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는 중국의 제나라와 교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죠.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계속 있으면서 나라를 만들었다. 선생님, 단군 할아버지 200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20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는 신화로 생각하시고요.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명칭을 가진 단군 왕검이라는 지배자의 호칭을 가진 지배자가 계속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4대 단군 쭉 나가면서 고조선을 발전시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명의 단군이 아니에요. 기원전 7세기에는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고요.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의 문화 분포의 범위를 알려주는 유물이 우리 한반도 북부와 중국 땅에도 널리 퍼져 있죠. 왜? 세력이 확장됐으니까요. 청동기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조선의 후반기에 들어서면은 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변해요. 선생님, 비파형 동검은 어떻게 생겼어요? 중국 악기인 비파처럼 생겼어요. 여기 보이죠? 이 비파처럼 생긴 비파형 동검. 이게 좀 더 세련되게 발달하면은 세형 동검이 나옵니다. 비파형 동검보다 좀 더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 세형 동검이죠.
발전한 거예요. 거친 무늬 거울. 거울은 거울인데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거울에 여러분 청동 거울 박물관에서 본 적 있죠? 청동 거울을 보면 박물관에 항상 딱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있는데 막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이게 뭔 거울이에요? 얼굴이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울을 뒤집어야 돼요. 뒤집으면은 아주 맨질맨질 잘 보이는 거울이 있죠. 그렇죠? 이 거울 보이는 쪽은 다 똑같지만은 이 뒤집은 쪽은 이쁘게 여러 가지 무늬를 새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무늬를 새기는데 무늬가 좀 투박하다, 거칠다. 그러면 거친 무늬 거울. 무늬가 아주 오밀조밀하고 세련됐다. 잔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이 진화해서 세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이 진화해서 잔무늬 거울로 나옵니다. 고조선의 대표적인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물 한 잔 마실게요.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할래요? 화면 조금만 내릴게요. 미안해요. 좋습니다. 이게 아까보다 잘 보이네요. 미송리식 토기 따라하세요.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귀가 있는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의 대표적인 토기죠. 무덤 탁자식 고인돌. 고인돌은 고인돌인데 테이블, 탁자와 같습니다.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탁자식 고인돌은 북쪽에 많이 있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바둑판식 고인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가서 보고 싶네요. 강화도에 가시면요. 여러 가지 탁자식 고인돌, 바둑판식 고인돌 다 볼 수 있어요. 꼭 강화도에 가서 보도록 하세요. 고조선의 성장, 4세기 후반 중국의 연나라와 교류했고요. 교류만 했을까요? 싸우기도 했어요. 경쟁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발달한 철제 무기, 철기 문화를 수용하죠. 고조선의 멸망이에요. 잠시만 한번 껐다가 갈게요. 카메라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끌게요. 끝! 다시 왔어요. 이거 화면 색깔 좀 바꿨고요. 그리고 화면 좀 조금 뒤로 밀었어요. 너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요. 다시 할게요. 자, 고조선의 멸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단군 할아버지가 이제 고조선을 만들었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이 발전했어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중국과도 경쟁을 했고 그러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고인돌 이런 것들 만들고 문화도 많이 발전시키면서 강화됐죠. 철기 문화까지 수용했어요. 이렇게 발전했던 고조선, 그리고 왕의 호칭까지 사용하는 고조선, 한문까지 사용하는 고조선, 정치, 경제, 문화, 군사력 모두 발달한 고조선. 여기에 한 명의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나이가 바로 등장하죠. 그가 바로 위만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위만은 중국인이다. 우리 중국인 위만이 고조선 먹었으니까는 고조선은 우리 식민지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이 위만을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위만은 우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민족이냐? 중국 땅에서 오긴 했어요. 진나라와 한나라의 교체기, 보통 진안교체기라고 하죠. 이 진안교체기에 위만이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우리 고조선에 들어옵니다. 이때 왕이 바로 준왕이에요. 준왕이 얘기했어요. 위만, 너 잘생겼구나, 멋있구나, 강력하구나, 그리고 너 무기도 좋구나. 너 그러면은 국경수비대장해라. 그래서 위만은 고조선의 국경수비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지내다가 야망을 품고 준왕을 몰아내고 주변 지역 통합하고 고조선의 넘버원 왕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위만이 중국에서 우리 한반도로 올 때 상투를 틀고 흰색 옷을 입고 우리 조선의 말을 잘했고 우리 조선의 문화를 다 알고 있었고요. 온 다음에 왕이 돼서 한반도에서 조선의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 형태나 관직 형태나 어떤 것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위만은 중국인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만 조선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위만은 준왕을 몰아내고 주변 지역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몰아내진 준왕은 어디 갔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요. 한반도의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한의 왕이 됐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을까요? 아직까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위만은 고조선의 왕은 바로 죽지 않고 한반도로 내려가서 마한에서 짱이 되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한반도 남부의 여러 세력과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죠. 한나라 사이에서 무역에 개입했습니다. 이 한반도 남쪽에서 물건을 만들어요. 정말 좋은 물건 만들어요. 또는 철광석 자체를 만들어요. 한반도 남부에서. 이거를 한나라에 수출합니다. 그러면은 한반도 남부에서 바로 한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면은 한나라는 비싸게 살까요? 싸게 살까요? 싸게 살 수 있죠. 직접 사니까. 그런데 한반도 남부와 한나라 사이에는 어떠한 나라가 있죠? 위만의 고조선이 있습니다. 이 고조선이 한반도 남부의 물건을 싸게 사서 한나라에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개무역이죠. 그럼 한나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고조선만 막대한 이익을 차지하니까 결국 한나라는 기분이 나빠서 고조선에 쳐들어옵니다. 한나라의 침공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다 결국 한나라, 제일 한나라에서 싸움을 잘하는 한무제의 공격으로 우리 고조선은 멸망합니다. 기원전 108년.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 고조선 땅에는 한나라의 통치기관, 낭랑을 비롯한 4개의 군현, 한 군현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범금 8조라는 게 있어요. 한서지리지 중국의 역사책에 나와 있는 우리 고조선의 법이에요. 범금 8조. 범금 8조. 한서지리지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진짜 안 보이면 다시 한번 크게 보여줄게요. 이거를 크게 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범금 8조. 한서지리지. 요거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안 보이면은 보이게 하는 게 선생님의 할 일이지요. 자,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든든든든든. 잘했습니다. 따따. 범금 8조 한서지리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고 만약 용서를 받고자 하면 50만 전에 돈을 내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8개의 법, 8조법 중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3개의 법입니다. 자, 이거 한번 해석해보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너무 잔인해요. 무조건 죽여요? 고조선은 정말 잔인한 나라였구나. 사람 막 죽이는 나라였구나.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다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합니다. 바로 생명 존중 사상입니다. 생명을 중시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는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정말 무서운 벌을 내리는 겁니다. 밑에 볼까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곡식? 와우! 고조선, 농사가 잘 되는 나라구나. 농경사회구나. 알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한다. 오호! 사유재산이 있구나. 이제 자기 물건, 자기 재산, 자기 것이라는 개념이 있구나. 노비! 와우! 신분사회구나. 이것을 이 법만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면 돈을 낸다. 50만 전. 50만 전이 지금이 얼마인지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이 있다는 거. 아하!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구나. 선진 국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디 볼까요? 잠깐만요. 프레젠테이션을 켜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이건 아까 했죠? 드디어 8조법이 끝났고요. 드디어 고조선 이후에 여러 나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